여러분은 요즘 들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는 날이 부쩍 늘지 않으셨습니까? 몸은 아직 움직이는데 생각이 먼저 지치고 아침에 눈을 떠도 괜히 한숨부터 나오는 날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근심이 자연스럽게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심의 양이 늘었다기보다는 근심을 받아내는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데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든 지나갈 거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고 몸으로 버틸 여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근심은 모양을 바꿔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불안, 사람 관계에 대한 서운함,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한 막연함. 이런 근심들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심은 하나씩 올 때보다 겹쳐서 올 때 사람을 가장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근심이 몰려와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삶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근심을 없애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심 없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근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지혜, 그리고 오래 살아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터득한 삶의 요령을 차분히 풀어드리려 합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파도를 없애려 하지 말고 배를 단단히 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근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근심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근심을 막는 방법이 아니라 다가오는 근심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방법은 어렵거나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삶의 기준을 조금 단단하게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10가지는 한 번에 모두 실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만 마음에 남아도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보다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근심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기둥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근심이 생겼을 때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가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근심의 대부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씨, 타인의 생각, 이미 지나간 과거, 언젠가 올 미래, 이 4가지는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것들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바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돛을 조정하라고 말입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 지금 정리할 수 있는 생각 하나, 오늘 쉬어야 할 몸의 신호 하나,
이렇게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생각을 옮기는 순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근심을 생각으로만 다루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머릿속 근심은 가만히 두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만 있어도 근심은 생각에서 현실로 내려오며 크기가 줄어듭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걱정만 하던 일이 막상 손을 대보면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순간을 말입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해결은 발로 선다고 말입니다. 근심이 생기면 완벽한 해결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첫 걸음만 정하면 됩니다. 전화 한 통, 메모 한 줄, 산책 10분, 이런 작은 행동이 마음을 다시 현실로 데려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근심이 몰려올수록 하루의 리듬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이 복잡해질수록 생각도 복잡해집니다.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불필요한 약속, 의미 없는 정보, 쓸데없는 비교가 근심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의 구조를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쉬는 시간, 이 기본 리듬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옛날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전쟁과 정치 속에 살던 한 노인이 말년에 가장 중요하게 지킨 것이 매일 같은 시간에 차를 마시는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내 하루는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근심은 자리를 잃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근심 앞에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둥입니다.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근심을 행동으로 낮추기, 하루의 리듬을 단순하게 지키기,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근심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근심이 몰려올수록 생각을 혼자 오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생각할수록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왜곡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경험이 많아지면서 생각은 사실보다 감정 쪽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걱정이었는데 혼자 곱씹다 보니 최악의 상황까지 가버린 밤 말입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생각은 머릿속에 오래 두면 짐이 되고 말로 꺼내면 절반이 가벼워진다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근심을 혼자 키우지 않습니다. 꼭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말을 밖으로 꺼내 생각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하느냐입니다. 근심을 더 키우는 사람에게 말을 꺼내면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비교하는 사람, 겁을 주는 사람, 괜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근심을 맡기면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반대로 말을 들어주되 판단하지 않는 사람,
해결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대화는 근심을 줄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없다면 글로 적어도 충분합니다. 종이에 적는 순간 머릿속에서만 떠다니던 근심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게 되고 그 순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내려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타인의 감정과 내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근심의 상당 부분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자식의 선택, 배우자의 태도, 주변 사람의 말 한마디. 여러분은 그 모든 감정을 내 목처럼 짊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모든 감정이 내 책임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짐까지 지고 가면 길은 2배로 멀어진다고 말입니다. 자식의 불안은 자식의 몫이고 배우자의 감정은 배우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돕는 것까지입니다. 대신 살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차갑게 굴어서가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해서 자신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비교를 끊는 것입니다. 근심을 가장 빠르게 키우는 연료는 비교입니다. 남의 노후와 내 노후, 남의 건강과 내 건강, 남의 자식과 내 자식.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노년의 비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은 다른 궤적을 지나왔고 다른 조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교를 멈추지 않으면 근심은 계속 새로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비교 대신 기준을 세웁니다. 남보다 잘 사는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편안한가를 묻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바꿔도 근심의 크기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이제는 비교로 자신을 흔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혼자 키우지 않기, 타인의 감정과 분리하기, 비교를 끊고 나만의 기준 세우기. 이 방법들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근심은 여러분의 마음 중심까지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근심이 커질수록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이 편해지면 몸을 움직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움직여야 마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했는데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근심은 정지된 상태에서 가장 크게 자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수록 생각은 같은 자리만 맴돕니다.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몸이 흐르면 마음도 흐른다고 말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 계단을 천천히 오르는 것, 팔과 다리를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근심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년의 근심은
생각보다 몸의 피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지치면 생각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기분보다 몸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8번째 방법은 하루에 반드시 비어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루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점입니다. 뉴스, 사람 이야기, 과거 회상, 미래 걱정, 이 모든 것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채웁니다. 하지만 마음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아리가 가득 차 있으면 새물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듭니다. 그 시간에는 해결하려 하지 않고 정리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차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이 흘러가도록 둡니다. 이 공백이 근심을 말려버립니다. 근심은 항상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 9번째 방법은 근심을 하루 단위로 끊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흔들어 놓는 근심은 장기적인 근심입니다. 앞으로 몇 년, 언젠가 올 일, 아직 오지 않은 상황. 이런 근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단위로 생각합니다. 오늘 몸은 괜찮은가? 오늘 할 일은 끝났는가? 오늘 잘 쉬었는가? 오늘을 넘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하루를 지키는 사람이 인생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로 끌어오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근심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0번째 방법은 근심 속에서도 자기 존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쉽게 깎아내립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다. 이 나이에 이것밖에 안 된다. 이 생각들이 근심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택과 책임을 감당해 왔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심이 와도 나는 여기까지 잘 살아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4가지, 몸을 먼저 움직이기, 비어있는 시간 만들기, 하루 단위로 생각하기, 자기 존엄 지키기, 이 방법들이 삶에 스며들면 근심은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마음속에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몰려오는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근심도 함께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방법은 여러분을 근심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심이 와도 그 안에 휘말리지 않고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근심을 행동으로 낮추고 하루의 리듬을 지키는 것, 생각을 혼자 키우지 않고 타인의 감정과 거리를 두며 비교를 내려놓는 것, 몸을 먼저 움직이고 마음을 비울 시간을 만들고 하루 단위로 삶을 정리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 10가지는 어디서 갑자기 배워야 할 기술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한 번쯤은 해봤던 것들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중요성을 모르고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고비를 지나왔습니다. 지금 이 나이까지 넘어오지 못할 근심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흔들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이 몰려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여러 번 이겨왔다고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줄 아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이 10가지 중 단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하루를 조금 단순하게 보내는 것, 비교 하나를 내려놓는 것, 몸을 조금 더 움직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근심을 몰아내지는 못해도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 위에 근심까지 얹어 스스로를 짓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단단하게 남은 시간을 살아가셔도 됩니다. 근심은 여러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근심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기둥 하나로 남아 앞으로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흔들림 없기를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